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게랄트 휘터 교수의 존엄하게 산다는 것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게랄트 휘터 교수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사실 존엄에 대한 감각을 본래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존엄이 일종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랄트 휘터는 사람들에게 존엄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라고 강조를 할 때 존엄성이 원래 우리들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없는 걸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것,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일깨우라고요. 뇌과학자로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사실 좀 복잡한데요. 딱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 내용을 나눠드리기 전에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네 다리로 서고 젖을 빨죠.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뇌 안에 이미 그렇게 하라고 신경 패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타고난 신경 패턴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법 이야기를 할 때 늘 강조하는 뇌의 가소성인데요. 인간은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스스로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살고 싶은 대로 막 산다고 해서 저절로 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요. 행동 패턴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인간의 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정상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감지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울잖아요. 물론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응가를 해서 울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엄마와 떨어져 있다든지 위험을 느낀다든지 하는 다양한 경우에 지금 이것은 정상 상태가 아니다라는 감지를 해요. 그 말은 곧 정상 상태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 본능적인 감각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게랄트 휘터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이미 뇌가 형성되고 또 태어나자마자 밖에 나와서 뇌가 형성됩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완벽한 소속감이고요. 둘째는 그 소속감의 안정 속에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율성입니다. 소속감과 자율성을 경험해야 아이의 뇌가 인간다운 뇌로 자리를 잡아가고 그렇게 자리 잡은 뇌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다라는 본능적인 판단이 선대요. 자, 소속감과 자율성, 그 어떤 경우에도 내 곁에서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 잠재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다는 느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일까요? 게랄트 휘터 교수는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감각이라고요. 즉, 존엄이란 애초에 고정되지 않은 뇌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초창기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 바람직한 상태다 라고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내적인 표상을 말합니다. 게랄트 휘터는 그것을 내면의 나침반이라는 멋진 말로 불러요. 오늘 이야기 좀 많이 딱딱하실 수 있는데 잘 이해하시고 나면 얻는 것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망아지가 태어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다면 아마 그 기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갓 태어난 망아지는 그 힘든 출산의 과정을 겪고도 또 다시 네 다리로 일어서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낸다. 그리고 망아지는 일어선다. 조금은 비틀거리지만 꽤 견고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잠시 후 어미의 젖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고 이미 어미를 찾아가 젖을 빨기 시작한다. 모두 망아지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가히 기적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가 갓 태어난 새끼 망아지의 작은 뇌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망아지의 뇌에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뉴런의 연결 패턴 때문이다. 일어서거나 젖을 빨 때, 뛰어다닐 때 등 망아지의 모든 행동을 이 영역에서 책임지고 조종한다. 다시 말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기만 하면, 즉 활성화되기만 하면 갖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다. 이는 사실 망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것도 태어나는 시기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기능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경우도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신경망이 없다. 갓 태어난 아기의 뇌가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어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시범을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여러 경험들을 직접 해봐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이냐?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경험이다. 소나 다람쥐, 원숭이와의 관계에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처음부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줄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이상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인간다움을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직감하면서 경고하는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오기도 한다. 관념이나 사고, 확신의 형태는 아니지만 아주 미세한 감정으로서 이런 경고 램프가 존재한다. 아이들은 이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감각이자 어떤 대우를 원하는지에 대한 감각이고 타인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즉 존엄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 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통해 이와 같은 내면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근본적인 신경망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느냐 하는 문제다. 흥미롭게도 이는 태어난 직후부터가 아니라 뇌가 생성되는 과정, 즉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학습이 가능하며 자궁 안에서의 경험이 아이의 뇌에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두 가지의 기본 경험이 있다. 태어나기 전은 물론이고 태어난 이후에도 최소한 특정 기간 동안은 반드시 해야 할 경험으로,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아주 친밀한 소속감이다. 다른 하나는 이 소속감을 기반으로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험, 그리고 자신의 창의력에 대한 경험이다. 아이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이 두 가지 기본 경험을 겉으로 표현하고 소속감 속에서 경험한 주체성과 자유라는 표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어쩌면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특별한 만남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특별한 만남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일컫는다. 아이들은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물론 자신이 왜 존엄한지, 어떻게 해야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며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삶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은 아주 깊은 내면에서부터 존재한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면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게랄 트위터에 존엄하게 산다는 것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